이번에는 그러면 형용사로 쓰는 부정사를 한번 해볼 건데, 그 서두에 부정사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형용사로 쓰는 부정사는 특히나 뭘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 책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will이나 can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원래 있잖아요. 이 부정사라는 놈이 영어에서 등장하는 게 5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굉장히 역사가 짧은 말인데, 이 to가 원래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영어의 조동사였던 will이나 can이나 may나 그 다음에 must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to로 바뀌어서 문장의 단문 안에, 복문 안에 변화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점점 영어에 이렇게 원래 조동사는 넷밖에 없었다가 지금은 이제 말이라는 게 사람이 쓰는 말이 자꾸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조동사들이 훨씬 더 많은 개수로 생겨난 건데, 이 중에서 이거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할, 그 다음 will이면 뭐뭐 하려는 정도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can이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그겠죠. 자, 그 다음에 may라는 조동사는, must라는 조동사는 그러면 부정사에서 뜻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은데, 얘네들의 뜻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세 타임이나 연속 들어서 힘들겠지만 잠을 좀 깨보세요. 자, may나 must도 뜻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얘도 남아있는데, 근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굳이 이 뜻까지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해야 할,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할지도 모르는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을 가지지 않고 요거로만 해석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형용사로 쓰는 부정사는 두 가지가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부정사가 있는 거고요. 앞에 명사 있고 뒤에 부정사가 나타나면 얘는 대부분 명사를 꾸며주는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형용사는 좀 전에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보호로 쓰이는 놈도 있어요. 그죠? 자, 아까 보호로 쓰일 때 보호는 명사도 있지만 형용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사가 되면 주어하고 이퀄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만약에 보호가 되면 그때는 비동사 뒤에 to do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to do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 조동사 4개가 골고루 사용이 돼요. 그래서 will도 can도 may도 must도 다 쓸 수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때 재미없는 딱딱한 문법 배울 때 그 예정, 가능, 운명, 의도라고 배웠던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정이 뭐죠? can이네. 가능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도, 운명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문법책은 원래 그렇게 고리타분해요. 그러면 해석할 때 여러분이 할 거야, 그 다음에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할지도 몰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라고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해석해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는 보면 주어가 예를 들어서요, he is to visit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visit 그 다음에 아메리카 만약에 이렇게 가볼까요? 그럼 이 to를 여러분이 뭘로 바꿔서 will로 바꿔서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he하고 얘가 같지는 않죠. 같으면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My dream is, 나의 꿈은요, My dream is to visit America라고 쓰면 이번에는 어때요? 내 꿈하고 미국을 가는 것하고 이퀄이 됐잖아요. 이건 명사인데 얘는 지금 he가 미국을 가는 것하고 이퀄은 아니죠. 뭐가 되는 거냐면 he의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보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말로 읽어서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자, 어쨌든 저렇게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자리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4가지 조동사 중에 적절하게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현대 영어에서 부정사는 워낙 will이나 can의 의미가 막강하기 때문에 will 또는 can 정도면 해석을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아까 앞 시간에 했던 건 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면 하는 것, 하기라고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면 하려는,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will ca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보호로 쓰이게 되면 will, can, may, must의 적절한 말을 하나 골라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거고,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 사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to, do가 나오는 경우에 이게 이 목적어에 뭐가 되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도 똑같이 to를 뭘로 보면 will이나 can으로 보시면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용사적 용법을 하면서 부정사라는 놈이 원래 will이나 can이었대라는 것만 잘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군요. 그래서 to make라는 말이 앞에 있는 way라는 이 말을 꾸며줄 거니까 make라는 동사를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또는 만들 수 있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당신이 웃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자, 물론 더 잘하는 해석은 머릿속으로 쓱 하고 지나가는 거지 우리말로 꼭 옮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로 또박또박 정확하게 해드리면 그렇죠. to win이라는 말이 그래서 앞에 있는 뭘 꾸며요? 명사를 꾸미니까 얘는 윈할 수 있는, 윈하려는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탈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win이라는 단어가 이기잖아요. 근데 이기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주어는 이겨서 이 명사를 자기에게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win이 가져오다, 얻다, 타다 이런 말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을 받는 것도 award라는 말을 뒤에 넣어서 win award라고 쓰면 상을 받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scholarship이라는 말이 장학금이거든요. 장학금을 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원리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I'm to visit Seoul next year 이라고 쓰면 여기 to visit이 I하고 equal이 되는 건 아니니까 얘는 보호가 된 거고요. 형용사 보호가 된 거고 나는 그러면 얘를 뭘로 생각하면 되죠? 내용이 will일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년에 서울에 갈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나 내년에 서울에 가야 돼. 나 내년에 서울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딱 한 가지 뜻으로만 고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we are to get a raise because inflation 때문에 라는 얘기에 inflation은 뭐 아실 거고 이건 뭐 단어와 관련해서 하나 알아둔다면 inflate이라는 단어가 동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inflate란 말이 들어가면 얘가 바람을 불다라는 말이에요. blow라는 의미가 돼서 풍선에다가 바람 불어넣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nflate이 어떤 뜻이 되냐면 부풀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원래는 경제용어로 뭘 나타내는 거죠? 저게 통화량, 팽창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통화량이 팽창되면 뭐가 일어나죠? 물가 인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물가 인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get a raise 봉급을 올려야 하는 거죠. 봉급이 올라야 합니다. 자, get a raise because inflation 때문에 봉급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얘기인데 이 raise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면 올리다, 오르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건데요. 이거 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명사로 쓰면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봉급 인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I need a raise 그러면 와, 나 봉급이 좀 올라야 되는데 이런 말이 되거든요. We have to get a raise 그러면 get 다음에 뒤에 뭐 왔죠? 명사 왔죠. 그렇죠? 그래서 get 다음 명사 오면 소유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급 인상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저 봉급이 올라야 한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지금은 하나하나 찢어서 설명을 드리느라 get a raise를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하자면 get a raise라는 말은 봉급이 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봉급이 올라야 한다라는 이런 문장이 됐습니다. 1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목표는 이라고 하고요. 주어 오고 비동사 오고 보호 자리가 여기가 된 거죠. 그렇죠? To be self-supporting이 보호가 됐는데 소위 부정사는 아까 제가 어떤 품사를 바꾼 거라고 그랬죠? 동사를 품사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동사가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의 특징은 움직임이니까 그 움직임 앞에는 누가 움직이는지 주체가 있고 그 움직임이 타동사가 되게 되면 누구를 움직이는지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게 부정사의 특징이죠. 모든 준동사는 다 그래요. 그래서 I want라고 쓰고요. 만약에 to go라고 쓰게 되면
이때 to go의 주어는 당연히 내가 가는 거겠지만 want라는 말 뒤에 you to go라고 쓰게 되면 얘는 앞에 있는 you가 가는 게 되는 거겠죠. 영어는 주어가 동사 뒤로 가는 경우 없어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I want 다음에요. 다음에 you to hit her 만약에 이렇게 쓰면 나는 네가 걔를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되면 hit을 동사로 보게 되면 부정사도 앞에 주어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준동사는 자기의 주어와 목적어를 따로 가질 수 있습니다. 공통이 되면 뭐하죠? 그냥 생략하지만 다른 거라면 반드시 표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be self-supporting의 주어가 누가 되는 거냐면 the clinic이 되는 거죠. 목표는 병원이 self-supporting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스포트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자급자족, 자립자활을 self-supporting이라고 합니다. As soon as possible 이라는 말은 최대한 빨리라는 얘기죠. 자, 목표는 클리닉이 병원이 최대한 빠르게 자립하는 겁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어요. 병원은 클리닉도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는 hospital 많이 쓰잖아요. 근데 hospital은 작은 규모의 병원에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이 있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정도의 규모를 hospital이라고 합니다. 그게 클리닉하고의 차이입니다. 다음 2번 해볼까요? 이번 과에서 공부하는 핵심은 여기니까 이 to be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will be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festival이 cancel 될 겁니다. 취소될 겁니다. 라는 얘기군요. 올해. 그 다음에 due to라고 하면 얘는 뭐뭐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때문에냐면 travel concerns 여행 문제 때문에 이 페스티벌이 올해는 취소될 겁니다. 다음 3번 문장 가볼까요? 자, 만약에 이런 개발 프로젝트가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비동사 뒤에 to be가 왔는데 얘 역시 명사 아니고 얘 형용사이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사실 굳이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자, 만약에 이런 개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완성이 되면 the committee는 그 위원회는 we need to re-evaluate the budget. 이 budget이라는 명사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evaluate이라고 하면 쟤는 평가다라는 얘기인데 앞에 re이 붙어서 재평가다라는 이런 말이 됐겠죠? 가운데 보시면 뭐가 들어있냐? value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가치라는 단어가. 그래서 evaluate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평가다라는 이런 말이 될 거고요. 그 앞에다가 지금 뭐 붙인 거냐면 다시라는 말 붙였으니까 재평가다라는 이런 말이 됐죠. 자, 그래서 그 예산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게 되는데 틀린 해석은 아닌데 앞으로 여러분 뭐 need to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냥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 해야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 굳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재평가할 거다라고 이렇게만 해석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개발 프로젝트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러면 위원회는 뭐 그 예산을 재평가해야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있죠. 제가 이 책에서는 많이는 못하는데 이번에 다른 독해책 하나 더 하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편하고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죠. 물론 이 책에도 할 겁니다. 아까 keep 보니까 어때요? 유지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계속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말이 말 같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익혀가면 나중에 영어 문장을 읽기가 아주 좋습니다. 4번 문장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책 안에 좋은 문장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애써서 여기 신재학 선생님이랑 저랑 여기 몇 년간의 이게 기출 문제들 중에서 공부하기 좋은 문장들을 뽑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던 거라 공부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의를 염두에 두고 뽑은 문장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장을 넣었다 뺐다 교체해가면서 완성한 책이니까 이건 가지고 필기 잘해 두시고 여러 번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address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address는 우리가 보통 주소라고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수능에서 보는 address라는 단어는 대부분 deal with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거 말고 아니면 뒤에 address가 사람이 나오면 호명하다, 부르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없잖아요. 이건 의도해서 책 한 권에서 몰아서 하지 않으면 찔끔찔끔이 지식으로만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랑 또 하나의 독해책에서 많이 해드릴 테니까 이번 그 방학 특강 동안에 그걸 내용을 이렇게 잘 모아다가 잘 필기해 두시고 챙겨서 여러분 걸로 확실하게 잘 챙겨 두시면 끝나고 나서 보는 다음번 모의고사부터도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we are to solve라고 하면 그래서 비동사 뒤에 여기 to solve도 여기가 can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으려면 이런 말이 되겠죠. will과 can의 의미가 함께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군요. The world's pollution problems를 이 세계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이게 흔히 그래서 문법책에서 뭐라고 불러요? B2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문법책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B2 부정사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동사의 보호로 쓰인 형용사적 용법을 B2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World's pollution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우리는 반드시 address 해야 되는데 이 환경 문제를 지금 address 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address라는 단어는 제일 처음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울 때는 명사로 주소라고 배워요. 당연히 이게 동사로 쓰면 주소를 쓰다라는 뜻도 물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단어는 address라는 말은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뜻이 1번. 자, 그럼 비슷하게 여러분이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deal with나 cope with 같은 이런 말들이 비슷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address가 뒤에 만약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그런데 이 address가 이 동사 말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address가 뒤에 사람이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address 뒤에 사람이 툭 튀어나오거든. 이때는 얘를 부르다, 호명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까지는 기본. 너무 한 가지 뜻만 외워서 다른 뜻이 오히려 더 자주 나오는데 너무 한 가지 뜻만 외워서 그게 해석하는데 말을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communicate 같은 단어는 여러분이 보면 열의 여덟은 전달하다예요. 근데 대부분이 communicate를 보면 다 특히 단어장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의사소통하다라고 해석하면서 말을 되게 어색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대로 이 책에서도 다른 독해책에서도 다 고쳐드릴 테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것처럼 필기만 챙겨두지 마시고 이게 내신하면 또 못하는 거거든요. 내신 준비를 시작하면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번에 책에다가 이런 거 필기를 잘 해두시고 이런 걸 좀 주의해서 잘 챙겨두시면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볼 때 갖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deal with나 cope with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해볼까요? 이 영어만 뭐 그렇겠습니까? 우리말도 운율을 살려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잘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그래 직설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약간의 유비나
은유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으면 아주 멋진 글쓰기인데 그거 글 잘 쓰는 사람들만 할 수 있죠. 뭐 여러분한테 뭐 써내라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은유를 부리거나 메타포를 이용하거나 이런 거 상상을 못 하잖아요. 야, 근데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잘 쓴 글쓰기일까 못 쓴 글쓰기일까? 잘 쓴 글쓰기겠군요. 그래서 수능을 보면 아주 현학적이고 유비가 현란하게 사용되거나 말이 리듬을 타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똑같이 굉장히 리듬감을 잘 타고 있죠. 그죠? 이거 이제 리듬을 잘 타고 있다, 대꾸를 잘 이루고 있다 이러면 기분 좋게 보일 수 있는데 병치법 이러면 재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장이 이런 리듬을 타고 있을 때 놓치지 않으면 말의 의미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배울 건데, 아, 이거 그러면 tireless라는 말하고 it's tireable 이라는 형용사는 사실 고등학생이 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M여고 이런 데서나 보기로 내는 이런 단어지,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생들 수준에도 이거 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tireless하고 반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뭘 이용하면 지금 이 문장의 구조를 이용해서 이 문장의 리듬감을 잘 이용해 보신다면 우리가 가지는 태도인데, 우리의 attitude인데, 누구에 대한 ourselves에 대한 우리의 attitude와 others에 대한 attitude를 서로 다르게 반대로 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tireless하고 tireable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the opposite meaning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언어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라는 건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장 쓰기도 많고, 전체적으로 지문을 놓고 보자면 지문도 반을 갈라서 그런 식으로 쓴다거나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잘 찾아내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stylable이라는 말은 그래서 만족하는 건데요. 그냥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과해서 물리는, 좀 과하게 들으차는. 그래서 이 satiety라는 단어를 쓰면 이렇게 한번 설명이 될 거예요. 이게 밥을 먹고 뭐 하는 거냐, 포만감을 느끼는 거, 이걸 satiety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것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만 하는 정도까지 들어오는 게 그 stylable이 되는 겁니다. tireless하고 반대되는 말 맞다, 그죠? 자, 우리의 태도인데,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는 learning, in teaching도 서로 상대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고 만들고 있어요. 배울 때 뭐 해야 되냐면 정말 물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배울 때는 물려버려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째야 되냐면 가르침에 있어서 지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단이 없고 그만두는 거, 여기까지 이런 게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이 문장의 내용 이해 가세요? 아주 잘 쓴 글쓰기 때문에 글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속뜻이 이런 거구나. 야,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배움에 있어서, 나 자신에 있어서는 배움에 있어서 물리도록 배우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침에, 남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가르칠 때 정말 지치지 않고 끝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주게 된 거죠. 즉, 글자를 있는 그대로 구조적으로만 읽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이 내용의 이 말의 맛을 좀, 말의 느낌을 잘 이해하는 쪽으로 글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6번 해보시죠. 자, 봅시다. 성공이란 건 그러면 to be measured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형용사로 쓰이는 부정사라는 거 느낌 오세요? 이게 will be measured라고 해서 측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얘가 must의 의미가 되어서 측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can의 의미가 되어서 측정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 괜찮다, 그죠? 다 괜찮다, 그죠? 원래 부정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 가능 운명 의도를 저 처음 배울 때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제가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 He is to visit America라는 말을 두고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시길래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가능 같기도 하고 미국을 방문해야 된다라는 의무 같기도 한데 이걸 뭘로 구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선생님인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닥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알았죠. 제 생각이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4개의 조동사가 이렇게 하나로 부정사로 통합이 된 거기 때문에 맥락이 없으면요, 앞뒤에 맥락이 없으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한정 지을 수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여러분은 얼버무리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는 있겠죠.
얘를 뭐의 의미로? will이나 can의 의미로 해석하면 대부분 다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성공은 측정할 수 있어요. Not so much. 그 다음에 A,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가더니 뭐가 나오냐면 as B라고 이렇게 나오죠. 얘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하네요. Not so much A, 그 다음에 as B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해석할 때 나오면 잘 안 찾아지는 그런 구문이네요.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쓰면 보통 뭐라고 이렇게 많이들 가르쳐 주시냐면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라는 말인데 차라리 이런 말 꼭 넣지 않아도 돼요. A라기보다는 B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데 자, B만큼 A가 많은 건 아니다라는 예로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자, B만큼이나 as가 만큼처럼이라는 얘기잖아요. B처럼 A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A가 B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 외울 때 너무 그냥 수거처럼 막 외워버리는데 얘가 원래 왜 이런 말이 만들어졌는지를 찢어서 볼 수 있으면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B처럼입니다. as라는 놈은 원래 얘가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잖아요. B처럼 그렇게 많은 A는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 A가 B에 미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기보다는 B다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더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 그 측정할 수 있는데 A라기보다는 A에 의해서라기보다는 B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성공은 A보다는 B로 측정한다라는 얘기인데 A 자리에 들어온 말이 뭐가 왔냐면 포지션이네요. 어떤 포지션이냐면 사람이 인생에서 도달한 지위라기보다는 이렇게 됐네요. 사람이 인생에서 도달한 지위보다는 뭐가 된 거죠? 그 장애가 된 거죠. 장애물인데 which가 앞에 있는 obstacle을 꾸며주는 말이 된 거죠. 똑같이 역시 운율을 잘 맞추고 있죠. 말의 리듬을 잘 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has overcome 이라는 말은 넘어서다, 극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overcome은 과거형이 overcame으로 적힐 거고요. 과거 분사가 overcome으로 다시 되돌아오겠네요. 앞에 over 떼버리면 come, came, come 똑같잖아요. 똑같이 변했는데 여기는 지금 has overcome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놈을 쓰고 있는 거냐면 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동사 원형이 아니라 ed형 overcome이 적힌 거예요.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그래서 사람이 극복해왔던 overcome이 극복하다라고 해도 좋고 넘어서다라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while 뭐 하는 동안이냐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극복했던 그 장애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말 멋진데요, 그죠? 자, 성공은 측정할 수 있죠. 성공은 판단할 수 있어요. 뭐보다는 뭘로 판단이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도달한 지위라기보다는요, 지위에 의해서보다는 그 사람이 성공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극복했던 이 장애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이해 가시죠? 야, 말 되게 멋진데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문장을 한번 해보시죠. 문장을 읽을 때 항상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고 달리세요. 그게 글을 읽을 때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너무 영어를 짤막짤막하게 자꾸 끊어서 읽는 습관들이 너무 몸에 많이 배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쭉 보기 위해서 적어도 동사까지는 한 다음에 좀 갈 수 있게 그렇게 보세요. 자, 능력인데 이번에는 그럼 어떤 능력이에요? will 또는 can으로 하면 되니까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배우는 능력. will 또는 can으로 하면 되니까 배우는 능력인데 faster, 누구보다 더 빠르게, 경쟁자보다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주어군요. 저 능력이 어쩌면 유일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경쟁의 우위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sustain은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즘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유지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이고요. 지구 환경과 관련해서 뭐 지문 나오면 무조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라고 봐야죠. 그래서 sustainable이라고 쓰면 sustain에 able를 써서 얘가 지속 가능한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그 다음에 comparative advantage라고 하면 경쟁의 우위라는 말이 되겠네요. 합쳐서 그냥 뭐라고 해도 될까? 경쟁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 유일한 경쟁력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자, 다음 8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저희 문법적으로는 이제 틀린 문장인 거 아시겠습니까?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마지막에 여기에 and가 하나 들어가야 그래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A, B, C, D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할 때는 네 개를 나열한다면 A, B, C, and D 이렇게 나열해야 됩니다. 5개라면 A, B, C, D, and E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 얘는 쭉 지금 무려 5개를 나열만 하고 뭘 안 갖고 있냐면 and를 안 갖고 있어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뭐 저런 문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나가 더 capacity에서 오죠. capacity라는 말에 cap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영어의 stake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말로 capable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거죠. 이거 알잖아요, 다. 그래서 capable이라고 하면 형용사로 할 수 있는 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capability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 얘도 능력이라는 단어가 되는 게 요 able에서 ability로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apacity라는 단어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능력은 능력인데 주로 어떤 능력을 많이 나타내냐면 수용 능력을 나타낼 때 capacity라는 단어를 쓰죠. The capacity of this roo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방의 수용 능력은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뭐 별로 들을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이거 뒤에 걸 자르고 앞에 것만 남겨서 캐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수용 능력, 수용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능력에서 오는데 그러면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아주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enjoy simply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think freely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risk life니까 risk라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즉 삶의 인생의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 이런 말이 되는 거죠. risk는 명사가 되면 위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되면 위험을 감수하다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목숨을 걸 수도 있는 능력, 위험을 무릅쓰는 능력, 그리고 to be needed 이거 해석할 수 있을까? be needed 이라는 말은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need가 아니라 be needed 이니까 앞에 나오는 얘가 뒤에 나오는 얘에게 필요해지는 거죠. 보세요. I need라고 쓰면요. I need 그 다음에 the book 이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이 책이 더 북이 만약에 앞에 주어로 가면 이런 수동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 is needed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책이 누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요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필요해지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거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건 어디에서 오느냐면 능력에서 오는 건데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만약에 저라면 번역하라면 저는 의역을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뭐 위험을 감수하고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 과감하게 살아가고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온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아까 since도 잠깐 얘기했지만 접속사가 왔다라는 건 문장이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접속사 so가 왔다는 건 뒤에 나오는 말이 다시 주어로 시작할 거니 이 책에서는 아직 안 다뤘지만 동명사를 주어로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모르더라도 그러면 어디까지는 적어도 is 앞까지는 한 다름에 가서 얘를 다 주어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finding a way는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꾸실꾸실 달려 있는데 이게 아주 명백한 해결책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어요. 자, 대부분의 우리 행성의 표면들은요, 대부분의 우리 행성이라고 하면 결국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대부분의 표면은 뭘로 덮여 있냐면 대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finding way, 길을 찾는 것 또는 방법을 찾는 것, 어떤 방법이에요? to turn이 앞에 있는 way를 꾸며줬군요. 그 다음에 오늘 앞 시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1강에서 우리의 ocean water를 into라는 말이 뭘 나타내더라?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래서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뭔가로 바꾸어내는 건, 자,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뭔가로 바꾸어내는 방법을 찾는 건 is an obvious solution이니까 이게 아주 뚜렷한 명확한 해결책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뚜렷한 해결책, 명확한 해결책, 여러분이 영어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더 좋을까? 네,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말에 맞게 해석하려고 자꾸 예를 써보세요. 이렇게 너무 참고서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은 여기 지금 이런 것도 해석할 때 something to drink, 마실 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것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많은 우리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대양으로 뒤덮여 있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는 건 우리의 그 바닷물을 뭘로 바꾸는, 마실 수 있는 걸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주 확실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장 해보시죠.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잖아요. in이라는 전치사가 얘가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공간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말도 그래요. 이번 방학 때라고 하면 그게 영어로 치자면 in 정도, 듀어링, 영어로 정확하게 듀어링인데, 이 공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안에라고 하면 좋겠지만 시간도 경우에 따라서 뭐뭐 안에라고도 하는데, 그죠? 뭐 이번 방학 내로 이렇게 쓰는데 그거 말고 in이라는 놈이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도 괜찮거든요. 특히나 이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 품사로 뭐가 오게 돼 있죠? 명사가 오게 돼 있죠. 근데 명사가 오는데 그냥 명사가 아니라 그 명사가 이런 동작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는 거 굉장히 괜찮죠. 자, 우리는 수고로 이런 거 외웁니다. in ing가 뭐뭐 할 때야 라고 이렇게 수고로 외우게 되는데, 얘가 수거가 아니라 원래 in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n 주어 동사의 내용을 in ing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into가 오늘 우리 into 2번 나왔잖아요. into도 똑같이 뭐가 되냐면 시간도 되고 공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 되면 어디 안으로 라는 말이 되겠지만, 시간이 되면 into는 뭐가 되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기에 도달까지 해버렸거든요. to로. 그래서 얘는 그렇게 시간이 거기까지 도달되어서 일어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치사라는 놈은 항상 상대 개념을 떠올려 두면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신 공부할 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챙겨두시고, 이게 여러분 자기 걸로 이렇게 해놓고 한 달 지나면 싹 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네, 이번에 또 다른 독해책이랑 하나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수능 지문을 볼 때 완전히 느낌이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n하고 out이 반대죠? 그러면 out도 시간, 공간의 개념으로 똑같이 쓸 수 있겠네요. 이 공간 out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뭐예요? 얘는 바뀌죠. 그러면 시간은 뭐가 될까? 뭐뭐 할 때가 아니라 시간이 다 끝까지 가서 끝나버린 걸 out이라고 그러는 거죠. time out이잖아요. 그래서 out은 시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는 게 out이 되는 거거든요. hold out이라고 쓰면 hold가 붙잡다죠. 그래서 hold out이라고 쓰면 끝까지 붙잡다, 저항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hand out이라고 쓰면 공간이죠. 밖으로 나누어 주다라는 말이 됐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 언뜻 또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out이라는 말이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씁니다. into하고 반대되는 전치사가 뭐냐면 out of거든요. 그러면 out of도 마찬가지로 얘도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겠네요. 공간이 되면 당연히 밖으로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 되면 역시 뭐가 될까요? 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끝난 건데 여러분 of 뒤에 명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out of 명사라고 쓰면 그 명사를 다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un out of, short out, be out of 이런 말 쓰면 다 써버리다, 소모하다라는 뜻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는 열날 수고라고 외우고 있지만 실은 of가 원래부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in하고 out은 적어도 시간과 공간으로 그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도 속에 이러면 진짜로 해석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영어 진짜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 책들이 너무 많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시도하다가 시도할 때라고 하면 되죠. 시각화하는 건데, 시각화하는데 뭘 시각화하냐면 빛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시각화하려는 시도에서라고 하셔도 돼요.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 좀 깔끔하게 해보려면, 자, 빛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시각화하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상상을 했죠. 자, 그걸 시도할 때 아인슈타인은 무슨 상상을 했냐면, 자기 자신이 여행하는 걸 상상했어요. 이동하는 자기 자신을 상상했는데, 뭘로 이동을 하냐면 스페이스 비어클이는 우주선이거든요.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는 스스로를 생각한 거죠. alongside,는 뭐뭐를 쭉 따라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따라서? the speeding beam이니까 그 엄청난 속도의 그 빠른 빛과 함께 빛을 따라 빛의 옆에서 이동하고 있는 우주선을 타고 움직이는 자기 자신을 상상했던 겁니다. 자, in이 뭘 나타낸다고요? 시간이요. 그래서 시도 속에 나쁘지 않지만 시도할 때, 시도하다가 라고 해석하는 것도 대단히 괜찮은 해석 방법 중에 한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빛이 어떻게 보일 수도 있는지를 시각화하려고 시도할 때 아인슈타인은 상상을 했던 거죠. 우주선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했던 겁니다. 근데 그 우주선은요, 아주 빠른 빛과 함께 그 여행하고 있는 저 빛의 옆에서 이동하는 자기 자신을 상상했던 겁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챕터 1의 레슨 2도 마치기로 하죠.